반갑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브랜딩 내가 될까요?" 했는데 사실 지금 막 너무 잘하고 싶어서 뛰고 있는 프로듀서님의 이야기들이 제가 더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약간 꼰대 같긴 하지만 저의 이야기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13년 동안 국내 메이저 피트니스 센터에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국가대표 선수들과 연예인들을 트레이닝, 예. 제가 이 사진을 거의 10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안 바꾸고. 근데 늘 필 때마다 사람들이 정우성밖에 안 보인대요. 어느 누구도 다른 연예인을 언급한 적이 없고 "누가 보여요?" 이러면 맨날 정우성 지금 다들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계신데 네, 제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연예인들도 저 막 2 류, 3류 연예인들 안 했고요. 진짜 잘 나가는 1류 연예인들만 했었고요. 운동선수들도 이름 암막 막 검색해도 스크롤 막 맨 밑에까지 내려 갖고 나오는 그런 인물 사전에 막 몇 개쯤 나와 갖고 맨 밑에 있는 그런 운동선수 아니고, 예, 검색하면 맨 위에 인물 검색으로 바로 떠지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트레이닝하던 강사였습니다. 지금 여기, 예, 되게 잘생긴 배우들 많죠? 정우성이 저한테 에이지락 어 트랜스포메이션 썼었어요. 지금 오래되니까 이제 연락이 끊겨 갖고는 저한테 쓰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쓰고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국가대표 지금 3 월에 친선 경기 하잖아요. 거기에 골키퍼 국가대표 있거든요. 김승규 선수. 그 선수도 저희 제품을 먹고 국가대표 지금 축구 선수분들도 굉장히 여러 명이 저희 제품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승우, 황희찬 선수도 먹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엄청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저희 제품력입니다. 걔네가 처음에 이제 저한테 제품을 물어봤을 때 사실 절 보고 산 게 아니라 그 국가대표 FC 서울이랑 그 국내에서 제일 메이저급 팀들 있죠. 걔네는 그 팀 닥터가 뉴스킨 파마닉스 제품을 전달한대요. 그래서 팀 닥터가 전달했는데 "쌤이 해요? 그럼 쌤한테 먹을게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지금은 먹고 있거든요. 근데 막 어떤 분들은 "에이 친하니까 먹겠지." 이러는데 어떤 바보가 친하다고 10년 동안 제품을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안전한 제품이고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데 해외에까지 주문을 해 갖고는 자기 부모님들까지 챙겨서 먹을 정도로 안전하고 검증된 제품이니까 혹시 여기 소비자분들 계시다면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레이너로 운동을 매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제가 하체 부종이 엄청 심하고요. 무릎 처짐이 늘 고민이었어요. 여기서 "무릎 처짐이 난 고민이야." 이러신 분은 진짜 없을 거예요. 저 그 당시만 해도 "너 뭐 그런 데가 고민이야." 이럴 정도로 되게 특이한 취급을 당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전달해 준 손바닥만한 기계가 제가 원하는 니즈, 무릎 그 처진 그 이렇게 처져 있잖아요. 셔링이 막 쳐져 있잖아요. 그 셔링을 올려 붙여 준 제품이고요. 사실 한국에 출시하기 전에 한국에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제품이 있어."라는 말 한마디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스스로 알아서 국제 배송비까지 내 가면서 바디갈바닉을 구매해서 이게 진짜 되나 안 되나 의심이 진짜 많았거든요. 트들이 진짜 많아요. 꼰대 같고 잘 안 믿고 본인이 경험해 보기 전까지 진짜 안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해 보려고 그 앞에 줄자 보이시죠? 저 줄자로 발가락 어느 한쪽도 튀어나가지 않게 제가 사진을 찍겠다는 그 굳은 각오로 제가 이거를 매일매일 블로그에 올렸어요. 매일매일. 한쪽 다리만 계속 밀어서,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을 벌려고 한쪽 다리만 밀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게 진짜 말이 돼? 이런 제품이 있어? 안 믿겨.' 이러면서 한쪽 다리만 저렇게 해서 보이시죠? 포토샵으로 여러분 다리는 줄일 수 있는데 무릎은 못 올립니다. 그래서 무릎이 저렇게 올라갔던 모습이고요. 병원에서 태어나지 못했던 그 무릎이 처짐을 해결해 보려고 시작했던 게 저한테는 스킨의 트랜스포메이션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딱 일주일 했거든요. 근데 무릎이 이렇게 올라갔고 제가 블로그를 5년 했었어요. 근데 저 블로그를 그 재영 사장님은 이렇게 홍보용으로 하셨던 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재미로 했거든요. 재미로 저희 피트니스 센터에서 저는 근무를 할 때 제 수업 외에는 다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 안에 그 안에 처박혀 있는 게 너무 심심하고 지루해서 블로그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면서 저는 일상 블로그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01세대거든요. 지금은 공구를 많이 하잖아요. 블로그 공구 1세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블로그 생활 5년 만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 바디갈바닉. 그 제가 매일매일 후기를 올렸잖아요. 후기를 올리다 그게 업데이트 된 다음에 이제 바디갈바닉이 10월 출시한대. 짠 하면서 올렸더니 댓글이 545개가 달렸어요, 여러분. 저 저 공부하면서 막 옷 팔고 막 다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옷을 팔았을 때보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제 주위 사람들은 "너 되게 신기해. 무릎 처짐을 너나 그렇게 궁금해하고 너나 그렇게 니즈가 있지.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해했는데 제가 이거 블로그 올렸는데 '와 이거 나만 게 아니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댓글에 보면 막 "나는 허벅지 뒷부분에 한라봉이 박혀 있다." 뭐 "나는 팔뚝살만 거대하고 불균형하게 두껍다. 나는 애를 낳고 뭐 뱃살이 6 겹으로 흘러내린다. 우리 남편은 하지정맥류가 있다. 막 우리 엄마는 거북목처럼 튀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되냐?" 그것들을 답변을 해 주다 보니까 와 이 제품 진짜 많은 전 진짜 그렇게까지 니즈를 채워주는지 몰랐는데 그것들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게 "네 됩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니즈를 채워주는 제품이구나. 너무 신기하네.' 이렇게 내가 느낀 후기를 공유하고서 제가 그다음 달에 뉴스킨 소비자거든요. 사업 저는 안 한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뉴스킨으로 받은 커미션이 1,300만 원이었어요. 예 진짜 감사한 거죠. 이제 제 업라인이신 지선 사장님이 제가 제품을 왕창 사니까 LOA를 넣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았지만 제가 사업자로 되면서 1,300만 원을 커미션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팔러 다니고 강매한 것도 아니었고요. 링크 하나 올려서 이 제품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구매했는데 1,300만 원이라는 커미션을 받았고 제가 그때 4만 저 혼자 45,000 지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코리아 1 등을 했다고 본사에서 이렇게 수아부스가 박힌 바디갈바닉을 제 이름 석자를 새겨서 선물로 해 주셨었고 또 1등 했다고 그 뉴라이프 잡지에 맨 첫 화면에 저를 그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뉴스킨의 가치를 몰라서 '뭐 이 정도 했다고 나를 뭐 그렇게 멋지게 올려줘.' 막 이런 시상식에 나를 왜 불러?'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랬던 네 저 시상식에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표정으로 올라가서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뉴스킨 할 생각이 없었고요. 이 돈 왜 들어왔는지 너무 궁금해 미치겠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려주는 자리에 저 랠리라는 자리에 갔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쇼킹한 숫자들을 발견했어요. 1 에서 100 까지 그 쓰여진 숫자표거든요. 혹시 여기서 소비자분들이 계신데 아직 그 숫자표를 못 보셨다면 오늘 초대해 주신 분한테 꼭 여쭤봐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 제 인생에 너무 도움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안 할 이유 없겠네.'라는 생각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브랜딩 어떻게 제 제영 사장님이 전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할 말을 하는 성격이. 저도 생긴 건 할 말 다 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할 말 진짜 못 무르순 사장님 제 좀 해 줄래요? 저 할 말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싶어도 어떻게 상처받지를 않게 돌려 말할까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재영 사장님이 오늘 "우리는 센 사람들만 있고 감각 있는 분들이 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닮아서 그렇다고. 근데 저는 센 재영 사장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하는 그 재영 사장님의 센소리, 사이다 같은 말을 너무 로마음으로 갖고 있고 저기서 제 대리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또는 내가 잘하는 것 그것들을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것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겠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글로 정보를 잘 전달하거나 글 쓰는 걸 즐긴다. 나는 엄청 파고드는 성격이다.' 막 팩트를 막 파고들어서 정말 잘 간결하게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하든 계획적이다. 난 재밌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때 희열을 느낀다. 나는 세상에 알려주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뭐 이런 등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다보다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걸 먼저 해야지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확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 좀 먼저 찾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저희 팀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오래 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막 정해 줘요. "너는 이 이미지로 가 봐." 막 이러고 뭐 알고 케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예쁜 척하지 말고 그냥 그 이미지로 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또 여러 사람들이 봤었을 때 생각하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여러분들의 팀한테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여러분이 보는 나는 어떤 게 어울릴 것 같아요?"를 그거를 얻어서 그 중간의 밸런스로 여러분의 브랜딩을 좀 맞춰 가셨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획한 주제의 컨셉과 스타일이 이쁩니다. 아까 모든 마케팅의 시작은 벤치마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형태를 이제 정했어. 나는 웃긴 거 잘해. 나는 뭐 예쁜 척 잘해. 전 예쁜 척을 잘해요. 그리고 나는 뭐 글로 쓰는 걸 잘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어 이 사람 좀 끌려.'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아보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내가 벤치마킹을 잘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벤치마킹 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찾아내셔서 처음에는 그냥 냅다 쫓아가세요. 냅다 쫓아가세요. 저는 그냥 표정, 그 사람이 찍는 각도, 구도까지 다 쫓아가라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바꾸라 그래요. 왜냐면 내 색깔을 막 입힌 다음에 바꾸려면 이도 저도 아니게 시작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냥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그냥 냅다 베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만약에 정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진을 찍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벤치마킹을 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내가 예쁜 척을 할 건지 솔직한 제형 사진 같은 걸 포인트로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유쾌해. 난 사람들한테 유쾌로 에너지를 줄 수 있어.' 그리고 내 포인트를 나와 나의 생각만으로 하시지 마시고 나와 팀들이 보는 나 그 밸런스를 꼭 맞추셔서 이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을 따라합니다. 이제 벤치마킹을 시작했으면 거기다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을 하나하나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예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예쁘게 찍어 주는 것도 좋아하고요. 예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예쁜 걸 보면 저한테 힐링이 되거든요. 예쁜 사진을 봐도 힐링이 되고요. 예쁜 사람을 봐도 힐링이 되고요. 예쁜 뭐 모든 예쁜 막 저는 그래서 꽃을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해서 저희 팀들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꽃을 사다 주거든요. 저는 진짜 막 그걸 보면 힐링을 해요. 예쁜 걸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렇게 예쁜 사진을 보고 예쁜 것들을 볼 때 힐링이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힐링 포인트를 찾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쁜 사진을 진짜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고 싶다면 그 많이 찾아보는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핀터레스트는 다 아시죠? 그쵸? 네. 핀터레스트 아시는데 거기서 주제를 정하잖아요. 어떤 뭐 화장품 모델 사진 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봐요. 왜냐면 이게 다 똑같이 이렇게 셀카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나 그렇게 하던 걸로 안 하고 싶어 막 이래서 외국 막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막 그런 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 인플루언서 중에는 희재홀릭 아세요? 희재? 강희재 씨? 희대홀릭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따 뭐 재영사님한테 약간 몇 개를 보내드릴게요, 톡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그런 사진 필터 이런 것도 그 사람들한테 맨날 물어봤거든요, 저도. 근데 죽어도 안 가르쳐 줘요, 걔네들은. 그래서 제가 막 스스로 막 찾아 갖고는 유행하는 거 찾아 물어 막 이렇게 해 갖고 찾아내서 그 색감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려고 저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핫플 같은 데 가면 예쁜 거 찍고 싶은데 내가 감각적이지 못해. 이러면 사실 막 진짜 예쁜 구석은 따로 있었는데 나는 그 간판 앞에서 찍고 오고 카운터 앞에서 찍고 오고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핫플 같은 데 가실 때는 이제 검색을 하셔서 차라리 거기서 예쁜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이것도 저 그 푸르스 사장님도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찾아서 여기를 캡처해서 차라리 짧은 시간 안에 그냥 그곳에 가셔서 그 각도, 그 배경, 그 구조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시면 굉장히 감각 있는 사진을 찍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구는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고 한정만 보면은 지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구를 그 행동으로 이끌어내게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그 피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은 먹고 싶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옷은 입고 싶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근데 옷도요, 진짜 마르고 날씬하고 예쁜 사람이 예쁜 옷 입고 보이는 데도 있고 진짜 뚱뚱한 사람도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어를 포인트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 마케팅 포지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포지션을 잡으면 될 것 같고 카페는 가고 싶게 만들고 교육은 받고 싶게 만들고 화장품은
바르고 쉽게 만드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르고 쉽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많이 쳐다보시고 검색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피드는 보고 쉽게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여백의 미가 중요합니다. 여백의 미.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사진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뭐 정사각형으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죠? 있으시다면 정사각형에서 이제 16대 9나 4대 3으로 직사각형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그게 인스타에서 추천에 뜨는 것도 이 사진의 크기가 일단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남들이 인플루언서들을 제가 즐겨보고 있으니까 그들의 사진이 바뀌면 나도 얼른 바꿔요. 그냥 뭔지 모르고 바꾼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걔네는 어차피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도 수혜를 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되고 많이 찍어보셔야 되고 그 내가 찍은 걸 갖고 얘랑 뭐가 틀리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한테 피드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템포한 다음에 나 뭐 잘못했지? 업라인이랑 소통하면서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열심히 보고 냅다 나는 내 맘대로 올리고 이 비교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피드가 될 거기 때문에 계속 아, 내 사진이랑 이 사람이랑 뭐가 틀리지? 이 여백의미가 좀 부족했나? 각도가 좀 부족했나? 좀 뭐 밝기가 부족했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왼쪽 오른쪽 이제 제가 다 찍었어요. 하나는 나쁜 예로 찍어봤는데 어떤 사진이 예쁜가요, 여러분? 그 채팅에 남겨주시겠어요? 1번이 왼쪽, 2번이 오른쪽? 네, 2번이죠. 네. 네, 2번 너무나도 2번이죠. 근데 여러분은 혹시 1번으로 찍고 계신 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는 되게 여백의 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항상 위나 아래나 모서리로 몰아요. 아니면 아예 중간이죠. 그래서 여백을 항상 있게 만들어요. 여백을. 지금 왼쪽 사진은 여백보다 제품이 너무 단화를 이상자세 있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보다 제품 여백을 더 많이 오른쪽 사진처럼 여백을 많이 갖고 제품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내가 딱 봤었을 때. 아래쪽에 안정적이던가 위쪽에서 안정적이던가.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아이폰을 뭐죠? 이렇게 회전하면서 각도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감 있는 각도도 좀 맞추면서 저는 올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안정적이지 않아. 저는 제가 뭐가 불안해갖고 그걸 막 맞추면서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정적이게 그리고 여백의 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아니면 중간에 박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왼쪽의 사진은 중간에 박어요. 중간에 박았지만 저는 여백을 많이 남겼어요. 이해되시죠? 여백을 많이 남겼고 이 중간 사진도 여백이 많아요. 제품이 중앙에 있지 않고 늘 여백을 파란을 남깁니다. 여백을. 여백을 남겼고 뭐 오른쪽 사진도 그렇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사진 찍을 때 네. 네, 이거 진짜 그냥 보고 찍으세요. 그냥 이렇게 딱 똑같이 놔봐요. 전 진짜 그래요. 똑같이 그 자리에 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막 컵도 저쪽에도 놔보고 이쪽에도 놔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찍다 보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각이 생기거든요. 계속 그걸 비교해 보면서. 아, 그래. 여백개미 이런 다음에 나 홀로 알아서 하시지 마시고 그거 계속 비교하면서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은 이제 그냥 캡처하신 다음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룸이랑 언폴드 같은 거는 제 중간에 있는 거 있죠. 바이오 어댑티브 비비 플러스랑 이 글씨체가 좀 예쁘잖아요. 그쵸? 좀 특이하고 이렇게 정직한 글씨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씨체를 저는 언폴드에서 쓰고 있거든요. 얘가 무료도 되게 글씨체가 예쁜 게 많아요. 언폴드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언폴드는 비디오도 좀 함께 쓰실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언폴드에서 쓰시고, 캡컷은, 릴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캡컷? 네, 저는 저희 딸이 중3인데 저희 딸한테 배웠어요, 이거를. 그리고 리무브라는 건 그 눕기 따기 있죠. 눕기 따기. 그래서 뭐 스토리나 이런데 내가 어떤 글을 깔끔하게 쓰는데 내 사진에 여백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여백을 만들기 위해서 눕기를 딴다라고 하거든요. 눕기가 뭐냐면 이렇게 주인공만 빼내는 거? 그 주인공을 빼내는데 거기서 아이폰은 주인공을 빼낼 수 있어요. 복사하기를. 근데 또 아이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리무브 어플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무료고 되게 쉬워요. 딱 세 단계 사진 선택하고 그거 빼내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가장 심플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2D는 제가 음식 사진 할 때 아이폰이 약간 너무 사실적으로 나와서 음식 사진이 맛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식 사진은 좀 2D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왼쪽이랑 오른쪽 사진을 보셨을 때 이제 왼쪽이 일반 사진이고 오른쪽이 앱으로 좀 건드린 사진이거든요. 어떠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있어 보이게 먹고 싶어 보이게 예뻐 보이게 만들려면 별거 아닌데 이런 색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이제 뭐 이거는 어플에서 사실 어두운 영역을 좀 높이시면 되고요. 텍스처 부분을 이거 효과에서 움직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매 사진마다 내가 찍은 것마다 좀 틀려갖고는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하시려면 막 하다 안 돼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저는 추천 푸디. 푸디에서 필터는 제가 캡처는 안 했는데 제가 재영사님한테 보내드릴게요. 그 필터를 사용하시면 웬만한 먹거리들은 다 맛있어 보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은 광각을 활용을 하시는데 제가 저는 진짜 되게 성심성의껏 잘 찍어드리거든요, 매번. 제가 진짜 맨날 이렇게 한 20분 동안 찍어드리고 나서 저 찍어달라 그러면 저는 맨날 2등신으로 나와서 제가 되게 속이 상했어요. 근데 저 이제 방법을 찾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찍으셔도 저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러고. 그래도 여러분 잘 찍어주시는 거는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면 팀들끼리 서로 너무 우리 다 서로 잘 찍어줘 이러면 그 팀워크가 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팀워크가 이 부분에서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팀워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예쁘게 사랑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제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끝을 그 사진의 끝에서 0.5 밀리미터 정도를 띄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끝을 완전히 그냥 사진 카메라의 바닥으로 찍으셔도 안 돼요. 0.5 해서 아이폰은 약간 그 사진 딱 클릭하면 1x가 나오거든요. 아이폰 사진을 딱 클릭해보세요. 사진 어플 딱 사진을 키려고 들어가 보시면 사진 그 위에 1x가 보이잖아요. 그 1x쯤에 그냥 발에 갖다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실패 확률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딴 분들한테 사진을 부탁할 때 맨날 여기다 제 발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1x쯤에 발을 맞추시면 돼요. 머리는 중간은 머리를 막 약간 이게 아이폰은 특히나 광각이거든요. 그래서 내 머리가 잘못 걸리면요. 그 중간에서 얼굴 크기가 엄청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아이폰을 갖다가 이렇게 해보시면서 좀 얼굴이 길어 보이네, 짧아 보이네. 그거를 그 포인트를 제가 말한 거 이제 아신 다음에 보시면 그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머리가 중간에서 좀만 자칫 잘못하면 되게 작아 보이고 자칫 잘못하면 엄청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제가 포토샵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막 잘 찍어 달라고 해도 이제 1대1로 찍으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나마 좀 3대1로는 찍어주셨는데요. 그 왼쪽이랑 오른쪽 사진이 제가 뭐 포토샵으로 다리를 늘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폰으로 진짜 광각만 잘 활용하셔도 다리를 진짜 길게 만들고 팔등신으로 만드는 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문제가 아니라 찍어준 사람의 문제예요. 팔등신으로 못 찍어주는 건 여러분. 저는 진짜 키 150짜리가 와도 팔등신으로 찍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광각만 잘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 광각을 만약에 활용을 못한 친구한테 속이 상했다 그러면은 오해하신 다음에 아이폰 가셔서 아이폰에 이렇게 사진을 하나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오른 오른쪽 맨 위에 편집이 뜨잖아요. 그쵸? 죄송해요. 제 갤럭시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폰으로 바꾸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갤럭시는 좀 답이 없어서 예, 지금 억울하신 분들은 그냥 아이폰 바꾸세요. 편집을 누르시고요. 오른쪽 맨 밑 하단에 그 자르기 버튼 이렇게 돌리기 있잖아요. 네, 그거 누르시고 여기 지금 중간에 두 번째 거 있죠. 우주선 옆에 있는 거, 지구 옆에 있는 거 보이시죠? 뭔지 아시겠죠? 그거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당기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당기시면 다리가 갑자기 길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해보신 다음에 모르시면 저 얘기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를 수 없어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왼쪽으로 몸을 이동하면 다리가 갑자기 길어지고 광각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이 만약에 이렇게 찍어졌다 하더라도 그냥 아이폰 안에서 광각만 잘 활용하시면 이렇게 바로
길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길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포스팅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요. 어 스토리에 공유하세요. 스토리에. 내가 피드를 올렸 그러니까 내 피드를 내 스토리에 올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인스타에 어떤 사람한테 내 피드가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스토리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카카오 스토리처럼 너랑 나랑 친구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랑 나랑 친구지만 얘가 내 거 오랫동안 안 봤으면 내 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네가 내 거를 봐 갖고는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후크인 거예요, 후크. 그래서 스토리에 내가 이제 그 피드를 올린 거를 다이렉트로 갖고 가셔서 올린 다음에 뭐 거기다 이제 뭐 약간 호기심 자극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뭐 모자이크로 가린다든지 저도 그런 거 잘 써 먹거든요. 약간 모자이크로 가려. 그럼 뭔지 별것도 없는데 괜히 궁금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래야지 들어와 보니까. 후크 상품으로 이렇게 피드를 만드시면 될 것 같고 문구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내가 올렸다고 들어와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드나 이런 거 올렸다? 막 궁금하지?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그 어떤 거를 넣으시더라도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포스팅, 피드를 올렸어. 그러면 바로 방치된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왜냐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알림이 오면 내 피드를 한 번 더 보게 되니까. 그래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전에 달아준 댓글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기존 팔로워와 소통하세요. 스토리는 굉장히 큰 소통의 창구 같아요. 굉장히 큰 소통의 창구. 그래서 저는 스토리로 그 신규 팔로워분들이랑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최근 저는 거의 지금 한 3년 동안 저의 직대 파트너는 다 인스타로 리크루팅이 됐거든요. 어느 누구도 오프라인이나 소개가 아니었고 다 인스타로 됐는데 그 인스타로 된 분들은 제가 스토리로 내 스토리에 네가 나 달아야지 난데 이게 아니라 제가 그분의 스토리에 가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하고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고 오늘 머리 하셨어요 예쁘네요라고 물어보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나를 알리는 작업을 하셔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 뭐지? 나한테 되게 친절하네. 나한테 관심 가져주네. 여러분들도 역지사지로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한테 가서 댓글도 달아주고 싶고 이 사람 한 번 더 봐주고 싶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인스타 포스팅 후에 꼭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제가 잘 못하는 건데 댓글이 방치되도록 제가 잘 까먹어갖고는 타이밍이 지나면 저는 좀 잘 까먹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면 그때 이제 우르르 달긴 하는데 댓글이 절대 방치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콘텐츠 올리고 난 뒤에 답글을 꼭 가시고 다시 새로운 콘텐츠 올릴 때 그분 거에 가셔서 좋아요. 나 올렸어. 이거 홍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팔로워를 제 이제 파트너분들도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장님 이거 팔로워가 근데 팔로워 제가 프로듀서 사장님한테도 얘기했거든요. 팔로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로워가 이제 갖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겠어. 근데 가짜 팔로워를 구매함과 동시에 오히려 득보다 해가 더 크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캡처해 왔고요. 가장 높은 등급의 가짜 팔로워 계정도 당신의 비즈니스나 사업 영역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향이 있다. 가짜 팔로워는 결국 당신이 올린 포스팅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좋아요, 댓글, 저장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해주지 않잖아요. 그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스타는 추천 알고리즘이잖아요. 그쵸? 네이버 블로그는 검색 엔진인데, 인스타는 검색으로 해서 내가 뜨기는 진짜 어렵고, 여기 보였듯이 좋아요, 댓글, 다이렉트 보내기, 저장. 이 순으로 추천이 되거든요. 근데 가짜 팔로워는 나한테 저걸 아무도 안 남겨줘요. 근데 인스타에서 뭐냐면, 5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단 거라. 5만 명인데 100명이 달았어.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내 찐으로 나한테 달아주는 사람은 100명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리얼 500인데 100이 달아주거나, 가짜로 사서 5만에서 100이 달아주면, 많은데 너한테 이걸 남겨준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추천 안 돼. 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가짜 팔로워들로 수를 채웠지만 나한테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 그거 나한테 한정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나의 추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짜 팔로워를 지향하시는 걸 저는 버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 이렇게 나왔죠. 콘텐츠 발생. 그러니까 작은 그룹에서 오히려 더 반응이 많았을 때 추천이 되지 큰 그룹에서 똑같은 그 반응 수였을 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우리가 인플루언서 되려고 사실 뉴스킨을 하거나 인플루언서가 돼서 뭐 하겠어요. 그쵸? 나한테 찐 소통하는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나의 팬이 되고 나의 브랜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많이 갖는 게 우리한테는 더 득이잖아요. 그래서 어 10,000명보다 1명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드는 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공을 더 많이 들였으면 좋겠고요. 나 그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스타에서 나랑 결도 안 맞는데 그냥 좋아요 달아주는 사람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1대 다수로 했었을 때 나한테 결이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그 이유는 피드보다 진솔하고 인간적이죠. 그쵸? 어차피 24시간 안에 사라지니까 쓸데없는 것들도 막 올려도 좀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업로드 시 팔로워들의 홈피드에 최상의 제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쵸? 그 피드는 이렇게 내려와야지 보이는데 그 한 화면에 보여지는 게 피드보다 더 많잖아요, 스토리 수가.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가 더 많이 도움이 되고 그것들이 노출이 되어서 내 계정으로 후크해서 이들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스티커들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면 체크된 거 있죠. 질문. 제가 며칠 전에도 올렸거든요. "여러분 과자 까면은 한 봉지 다 드세요." 뭐 "좀 먹다 말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니네는 어떻게 먹어?" 이런 거. 그런 걸로 소통하다가 막 말문이 트여 갖고는 막 "언니 나랑 완전 비슷해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언니 동생이 되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런 소통의 창구, 친구 만들기. 이 사람들이랑 나랑 좀 아는 사이가 되는 창구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질문, 설문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들. 근데 사실 이모티콘보다는 좀 더 시간 들여서 정성스럽게 댓글을 다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설문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케터들이 스토리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대요. 미국 소셜 마케팅 업체인 뭐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스타그램 스토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업로드 시 팔로워의 홈피드에 즉각 노출되는 것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토리는 사람들의 쉽고 즉각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피드는 그냥 이렇게 흘러넘길 수 있는데 스토리는 나도 모르게 좋아요 누르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통을 자극할 수 있고 스토리는 브랜드의 인간적인 모습, 피드에 막 올리지는 차마 이거는 내 피드에 톤 앤 매너를 망칠까 봐 '이 정도까지 내가 올려야 되나?' 싶어서 패스했던 것들을 올림으로써 약 긍정적인 글을 올릴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참고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5개 이상의 스토리를 업로드하셨을 때 70% 이상을 본다고 해요. 그럼 내가 1개 올렸을 때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5개 이상 올렸을 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거 생각하셔서 5개 이상 꼭 올리셔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정복할 수 있는 찐 소통러들을 만드시는 인스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릴스가 엄청 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 인플루언서들한테 공량뜻으로 이제 얻어먹는 정보인데 또 이제 다시 사진으로 왔대요. 다시 올드하게. 릴스. 그래서 이 CEO가 말했대요. "우리가 너무 비디오에 집중한 나머지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에 그 충분한 사진의 퀄리티를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사진으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 알고리즘 진짜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것들을 신경 쓰면서 하겠어요. 사업하기도 바빠 죽겠고 다른 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진짜 얘네 재수 없 재수 없잖아요. 너무 자주 바꾸고 있어서. 근데 그냥 이것들을 너무 막 알 필요는 있죠. 활용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것저것 활용하다가 막 이것 좀 릴스 손에 익을 만했는데 또 바꾸고 이것 좀 익을 만했는데 또 바뀌고 이러면 진짜 닥쳤던 게 진승만 쳐다 뭐 지붕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어 잘 활용해서 밸런스 맞게 그냥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카드 뉴스만 올리면 카드 뉴스만 올려. 그리고 릴스만 올려. 막 이거 말고요. 릴스도 올리고 카드 뉴스도 올리고 그냥 그것들을 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맞고 여러분들한테 도달이 많이 된 것들을 찾아서 내가 그걸 장점으로 극대화되면서 활용을 하시면 되지. 이게 또 어느 순간 바뀌었다고 또 바뀌고 이러면 팔로워들도 헷갈리고 여러분들한테 거기서 찐 매력 여러분들만의 브랜드를 찾아내는 데 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되 여러분들의 것으로 브랜딩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제가 20분 하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캡처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바웃 유에는
내가 내 마이스토리를 했을 때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다루고 있는 제품들은 이런 거야라는 걸 활용하실 때 이런 걸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하기 힘든 인스타그램은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대요. 그리고 봐야 하는 사람들 불분명해. 막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먹튀 했다 뭐 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브랜딩, 내가 타깃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찾아 나가시는 거 중요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 아니고 '아 이 사람은 얘네 신혼부부인데 너무 귀여워. 아 이분은 피부는 진짜 이분한테 막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아. 와 이분은 사업 신념이 대단하네. 난 이분이랑은 제품은 모르겠는데 사업은 이 사람이랑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나의 장점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들이 필요하고, 콘텐츠 가식성이나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고 '나 좀 살 빠지면 할게. 예뻐지면 할게. 피부 좋아지면 할게. 잘하면 할게. 사진 잘 찍으면 할게.' 뭐 그런 일은 절대 안 생기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늘 똑같은 것만 올리는 그런 찌라시 같은 걸로 피드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완벽하게 콘텐츠 완벽은 어디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 시도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비교를 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좀 더 계속 성장하시는 인스타를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팀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저도 재영 사장님이 나중에 오셔서 사회 다투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좋게 얘기해요. 주저하지 말고 다양하게 올리세요. 저 이타라고 얘기하고, 그 새로운 팔로워 많이 늘리는 것보다 여러분 많이 늘리면 뭐해요. 왔다 또 갈 텐데. 그것보다 지금 있는 내 기존 팔로워들한테 집중하셔서 이분들이 나랑 좀 더 진짜 친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정성을 쏟으셨으면 좋겠고, 복잡하지 않으셔야 돼요.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뭐 뉴스킨도 그렇고 뭐 피드도 그렇고 그냥 인생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게 직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어렵지 않게 쉬운 말과 표현으로. 그 푸르드 사장님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 어린이집에서 해 갖고는 뭐든 하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을 해 주는데, 그것도 장점이잖아요. 근데 또 누군가는 연구원처럼 진짜 팩트로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것도 그분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장점으로 어렵지 않게 그분만의 표현을 사용해서 활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가가기 어려운 그 스타가 되기보다 네 다가가기 쉬운 친구가 되려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저는 원래 진짜 그 사장님은 반전이어서 매력이 아니라 사장님은 진짜 그냥 반전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되게 먹기도 많이 먹고 그쵸. 먹기도 많이 먹고 굉장히 허당이고 좀 막 그렇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제가 되게 어렵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막 그 사람들이랑 "어머 저랑 똑같아요." 막 이러면서 저의 막 순수되기인 것들을 "나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나 너랑 머리에 뭐 뿔 달린 사람 아니고 나도 너랑 똑같아. 나도 엉망진창이야. 나도 이거 오늘 망쳤어." 막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가 먼저 다가가면서 약간 다가가기 쉬운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건데 또 나왔네요.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건 꾸준히 올리는 것 같아요. 활동하지 않으면 일단 1일 1 피드 이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노출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1일 1 피드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찐 소통도를 찾고 싶으시다면 단순히 진짜 사진이 예쁘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소통하지 않고 여러분을 계속 팔로잉하지 않고요. 단순히 꾸준히 올린다고 해서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까 릴스로 어떤 도움이 됐었을 때 저장 수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정보를 주겠어. 그래서 저도 막 릴스로 갑자기 살림을 안 하던 살림을 올려 갖고는 막 허리끈 묶는 거 막 이런 거 했더니 저도 그 릴스는 되게 도달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스타를 저도 공부하고 기획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자꾸 주려고 노력하시고, 혹은 따라하고 싶은 계정. 얘 사진 너무 예쁘다. 이거 나 저장해 놨다 봐야지. 여기 맛집 너무 설명 잘 돼 있네. 나 여기 저장해 놨다 봐야지. 요거 이 설명 되게 괜찮네. 나 이거 저장해 놨다. 이 설명 우리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는 '나 진짜 이런 거 못하는데 내가 가진 에너지가 너무 대단해 갖고는 나는 그냥 사람들을 끌어모아.' 그럼 그냥 그걸로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나의 매력 포인트를 일단 찾고, 남들한테 보였을 때도 그게 매력 포인트라는 공감을 얻었을 때 그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팀들이랑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매일매일 이걸 했거든요. 주에 1 회는 우리 팀원 중 한 명을 소개하는 글을 했고 제품 내용 한 주에 목표로 하는 타깃 제품을 영상으로 그 이제 영상 그 외국이 그 뉴스킨 북미 지역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잖아요. 원래는 그 한숨 꺼지는 지역이었거든요. 뉴스킨 본사에서 한숨만 푹 쉬던 북미 지역이 너무너무 잘한 성장을 이뤄낸 데는 인스타의 그 마켓 시야가 엄청 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인스타를 엄청 많이 찾아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스토리를 한 50 개는 올리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러면서 그 스토리에 영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가가기 쉬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낯간지러웠는데 우리 팀이 안 해 갖고 저도 몇 번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푸른손 사장님도 저한테 "너 너무 잘했다." 막 이러면 "저 지금 제 스토리 못 보겠어요." 그래서 스토리 오늘은 안 볼 거라고 자기 거 막 이렇게 소름 돋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올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잘하는 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진짜 낯간지럽고 내 목소리 못 들어주겠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한번 시도하셔서 제품 영상으로 이런 장점들이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막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기 약속 뭐 긍정글, 에너지글 해서 책에서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 점을 나 스스로 셀프 칭찬하거나 깨닫고 적용하고 싶은 점들을 올리면서 이 사람이 가진 생각의 마인드 그리고 얘네 팀들은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뭉쳐 있구나. 나도 저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러는 팀 에너지와 팀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피드를 좀 올리고 STP는 내가 누리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장점. 나는 아직 못 누리고 있어. 나 이제 BR이야. 나 이제 소비자인데 나 이제 좀 쉐어링 보너스 벌어보려고 이제 시작했는데 뭐 그러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런 삶을 너무 살고 싶고 '와 나 저런 삶을 너무 꿈꿨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봤어.' 그것도 STP거든요. 그래서 그런 STP를 내가 못 갖고 있는 것에 치중하시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치중하셔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STP를 하시는 걸 녹여내시는 거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본 비전. 그리고 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 너무 11111과 관련된 것만 올리면 상업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요리를 안 하셨더라도 요리를 좀 해 보시든지 맛집을 안 가시더라도 어느 한 번은 좀 맛집을 가셔서 전혀 일이랑은 상관없는 '나도 똑같이 너네처럼 그냥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창구로 그 사업과 관련 없는 일상 뭐 가족, 오늘 우리 가족이랑 뭐를 했고 내 강아지랑 뭐 산책을 했고 내 강아지는 이런 간식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친구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일과 삶의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는 그 팁들을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거는 소비자분들이 있을까 봐 올렸던 건데 음 되게 굉장히 인플루언서예요. 싱가포르에서 이 사람이 K 인플루언서로 불려다가 싱가포르 인플루언서들을 교육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플루언서인데 그 사람이 스토리에 무물 아시죠? 무물. 무물을 올렸는데 "너의 최종 꿈은 뭐야?" 했는데 걔의 꿈이 이거래요. 인스타로 파리피플 그만하는 거. 내가 안 팔아도 돈 벌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은 불가능. 이렇게 써 놓은 걸 보고 '와 대박이다. 기가 찾는 게 여기 있는데.' 이러면서 제가 이 사람한테 다이렉트는 보냈지만 씹혔습니다. 어쨌든 저도 보내요. 뭐 씹히면 어때요. 그 사람이 지금 낫 나올지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위스키를 몰라서 그러는지 그쵸. 거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보내라고. 낫 나올지 절대 네버 노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저처럼 다 보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뭐 떡상하는 뭐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콘텐츠 만드는데 2-3 시간은 기본적으로 써요. 근데 사실 우리는 2분 정도 쓰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한다라고 하면서 얘네처럼 파리피플도 아닌 자산을 얻고자 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팔고 없어지는 그냥 파리피플들도 그렇게 자기 몸을 살을 빼고 그렇게 제품 공부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사진을 찍고 밖에 나가면 여행 가서 사진 찍느라고 여행을 못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는데 우리는 막 자산을 얻은 얘의 꿈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버금가는 노력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각오로 하셨으면 좋겠다. 상식적인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세계 최고의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고 좋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멋진 비즈니스의 기회를 갖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진짜 멋진 사람이 하는 멋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일이고 일과 삶의 밸런스를 굳이 주말에 하지 않고 이거를 늘 맞출 수 있는 일이고 돈이 되는 일이고 시대에 필요한 사업이고 타이밍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제품과 기업이고 비전을 갖고 있는 일이고 또 세계 최고의 only one, 베스트 원인 제품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드 안에 이 모든 게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소셜에서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와 너무 아니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만나고 봤는데 '너무 아니야.'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변화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이미지를 보여지는 이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당하고 에너지 있게 너무 맥스문의 자랑인 것 같지만 그 긍정의 에너지를 내가 만나는 새로운 다른 그 사람들한테도 쌓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처음 만나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팔로워 그리고 모두가 나를 믿음으로써 신뢰가 시작되고요. 저는 인스타로 소개를 받기도 하거든요. 인스타에서 "저 언니 뉴스킨 괜찮아. 저 언니한테 가 봐." 이런 소개를 받기도 해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데 3년 동안 소개를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늘 매 순간 정성을 쌓고 신뢰를 쌓는 뉴스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뉴스킨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누굴 "나는 소개 못 받아."라는 혹시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아직 처음이어서 있으실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5 년을 했는데도 나는 아직도 아무도 나한테 소개를 안 시킨다."라고 하신다면 좀 점검해 보셔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으셔서 그거는 업라인한테 꼭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커넥팅 되셔야 된다라는 걸 저는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안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긴 없으시겠지만 저희 팀에서 몇 분 있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 안에서 맨날 보는 한 지붕 세 가족 그 사람들끼리 밥 세 끼 먹고 음악 듣고 사시면 안 되고 반드시 외부와 소통하시고 외부한테 연락하셔야 돼요. "나 너무 이뻐졌는데." 보여주셔야죠. 인스타에든 밖에 오프라인에. 그쵸? "나 너무 인성 좋아졌는데." 보여주셔야죠. "나 너무 비즈니스 우먼다워졌는데." 보여주셔야지 우리 친구들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품 회용 더 열심히 하시고 저는 우리 팀의 탱커가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소재를 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장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하나 무너지지 않는 코어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너무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SNS는 일대 다수이기 때문에 개인의 마케팅이 진짜 투명하게 평가받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광고하는 진짜 좋은 플랫폼이에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대시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내 인스타 팔로워들은 다 그렇게 대시해도 날 안 만난다고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타이밍이 아닌 여러분을 거절한 사람도 있잖아요, 지인. 사실 팔로워들만 여러분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거절했지만 그 거절했던 지인 그리고 오래된 친구 모두 다 얘 스타일 얘 플랫폼으로 바뀐 것에 호감을 느껴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여러분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품만 올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삶을 누리고 있고 얼마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돕고 있고 또 부담 없이 행복하고 고마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업의 속성을 낱낱하게 보여주는 저는 웹툰의 어떤 시리즈 같은 연쇄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피드 나 옛날에 되게 그지 같았는데 되게 좋아졌어. 이것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성장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웹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쇄물을 되게 리얼리티하게 '나는 잘 기록해 보겠다.'라는 마음에 겁내지 말고 시도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재영 사장님을 너무 좋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꾸준히 안 하면 시작하지 않느니 못한다. 열심히 할 때 어떠냐면 열심히 할 때 매일 올리더니 "얘 요즘에 안 올라오더라." 막 이거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런 건 되게 빨리 봐요. 그러면 내 지인들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지. 에너지 빠졌구나." 이러면서 기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돼요. 기 떨어지면 안 올리고 게을러지면 안 올리고 반짝하면 올리고 기분 좋으면 올리고 그거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사업을 해도
너랑은 안 해야지 맘먹게 되는 신뢰 잃기의 현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NS는 꾸준하지 않게 하면 득이 된다. 난 아니야. 나 바빠서 안 했는데. 근데 오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받지 않는 행동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자청에서 99%는 안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생각 안 하는 99%안 하지 않는 1%의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장님 연락, 제 파트너들도 사장님은 연락 오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막 다이렉트 보내고 막 이런 거 다 보내요. 캡처해서. 백조처럼 보이지만 어느 누가 하나도 그 우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밑에서 다 물장구를 치고 있고, 저도 제가 먼저 좋아요 누르고, 스토리에 답장 보내고, 가장 그런 소통들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흠모할 수 있게 꾸미되 여러분이 먼저 대시하실 수 있는 어, 그 소통력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 되고, 그 안에서 피드는 여러분이 너무 궁금해야 되고, 여기 이 사람처럼 딴티나지 않게, 질더러 보이지 않게, 그리고 이 사람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너무 갖고 싶다, 탐스럽게 만드셔서 호기심을 막 유발해서 어, 너와 같은 너네 팀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툴을 함께 꿈꾸고, 이런 아이템들을 너무 좋아라 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면서 그 뮤스키니 주는 브랜드의 가치와 그 기업이 주는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그 맥스문 사장님들이 함께 평생 자산이 되는 달콤한 열매를 맺는 소셜 활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